마치 비즈니스로 만나러 온 것처럼 하고 바로 쏴서 네. 그리고 혼란된 상황에서 도주하는 네. 필리핀이 워낙 가난하고 또 도망갈 곳도 많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엔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엔 욕망이 따릅니다. 필리핀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리는 앙헬라스. 2015년 9월 17일 필리핀 앙헬라스 코리안타운에 위치한 사무실. 낮 12시경 한 청년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Who is Mr. Park? 미스터 박이 누구냐? 라면서 박 씨를 찾았고 사업가 박 씨는 자신을 찾는 손님이라고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총을 꺼내더니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5발의 총성이 울리고 박 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459경 권총권에서 피해자 목, 옆구리, 엉덩이 부위에 총 5발 탄환 발사했습니다. 갑작스런 총소리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박 씨의 혈흔은 도망치는 사람들의 발길로 덮였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단서인 탄피마저 발길에 이리저리 치이며 현장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박 씨를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박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 사이 범인이 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0초. 그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범인이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타고 도주했었는데 이 차종이 필리핀에서는 국민차로 불릴 만큼 흔해서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 CCTV에는 햇빛이 반사돼서 번호판이 찍히지도 않았고요. 도로변에 있는 CCTV 역시 하필 또 그날 작동되지도 않았어요. 범인도 모르고 증거도 훼손된 상황. 이 난제를 수사하기 위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경찰 코리안데스크의 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와 현장에 온 한인의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은 현지 한국 경찰은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박 씨를 쏘고 훔쳐간 물건도 없고요. 바로 도주한 걸 보면은 이 전형적인 건포 하이어 사건으로 살인 자체 목적의 범죄로 추정했습니다. 우리에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살해 후 도주하는 일이 종종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총기 소지가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뭐 극빈층 중에서는 돈만 주면은 살인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요. 경찰도 적극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숨기도 좋아서 찾기가 어려워요. 안정적이지 않은 치안, 자유로운 총기 소지, 인파로 숨어들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낮에 남의 사무실로 들어와 잔혹하게 살인을 하고 사라져버린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목격자들은 범인이 필리핀 사람치곤 하얀 피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박 씨 주변을 탐문 수색하며 원한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5년 9월 필리핀에 위치한 관광도시 앙헬라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냥 들어오자마자 무슨 마피아 영화처럼 총을 확인하고 쏘고 그리고 사라졌는데요. 확인을 하고 쐈다. 이게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특정한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살인교사? 이런 청부살인? 네. 청부살인이라고 하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누군지 여기 박 사장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왜요? 난데 빵빵빵 이잖아요. 네. 사진을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죠? 사진을 보고 확인했다고 하면 사진이라는 증거가 남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청부살인은 이런 방식. 즉, 마치 비즈니스로 만나러 온 것처럼 하고 뜻밖의 한 다음에 바로 쏴서 네. 그리고 혼란된 상황에서 도주하는 네. 이런 형태가 아주 갱들 혹은 고용된 갱들. 네. 근데 갱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갱이라기보다는 그냥 $10, $20만 줘도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네. 금방 아마 코리안 데스크에서는 눈치챘을 겁니다. 이 목격자 여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냥 말 그대로 목격 얼굴 노출하고 가는 거라서 몽타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사라는 게 사실은 본인의 부담이 있을 텐데. 필리핀도 네. 혼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모른대요. 섬도 수천 개나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확인을 못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해도
몽타주 특성을 찾기가 너무 어렵대네요. 필리핀이라는 데가 네. 워낙 그렇다고 하고 네. 그냥 대단히 싼 권총도 아주 조잡한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걸로 그냥 조립한 걸 사다가 $10 주고 쏘고 그냥 가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네. 왜냐? 밝혀줘봤자 우리 같이 이제 그 지문 등록이라 이런 것이 되면 모르지만 거긴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얼굴을 노출하는 거를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필 이게 CCTV가 그날 작동이 안 됐다. 반사판 뭐 반사가 돼가지고 그 번호판이 찍히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중고차가 많기 때문에 네. 딱히 확인 잘 안 될 거예요. 어쩌면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력자의 여부도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확인할 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뭐 CCTV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정도라고. 얼굴까지 노출하고 쏘고 갈 사람이 CCTV를 굳이 끌 이유가 그치, 없다. 그럴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그냥 일종의 우연? 네. 네.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부가 필리핀 사람 쪽은 좀 하였다. 이 범인이 누군지, 왜 박 씨를 살해했는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숨진 박 씨가 호텔 매각을 두고 다른 한국인들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배우로 지목된 인물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속의 사람들은 알리바이가 있거나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제자리 걸음만 하던 그때 필리핀 현지 경찰이 살인 용의자라며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걸까? 그런데 용의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목격자는 용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 찍힌 범인은 하얀색 SUV를 타고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 조사가 다소 허술했고 목격자 진술도 어긋나는 등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특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경찰은 호텔 매각과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며 1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도중 경찰은 숨진 박 씨 소유 호텔의 투자자 중 한 명인 여성 김 씨에 대한 첩보를 접했습니다. 김 씨가 숨진 박 씨의 호텔 분쟁과 연관이 깊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누군가와 거액의 돈을 주고받았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피해자 박 씨가 운영하던 필리핀 소재의 호텔에 5억 원을 투자한 상황.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긴커녕 원금마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박 씨가 살해되던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에 대해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박 씨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특히 언제부턴가 박 사장님을 돼지라고 그러면서 돼지 잡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박 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곤 했다는 김 씨. 경찰은 누군가와 거액을 주고받았다는 첩보를 근거로 김 씨의 자금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송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권모 씨 조카한테 총 3차례 걸쳐서 2,400만 원을 보낸 걸 확인했습니다. 권 씨는 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여성으로 당시 김 씨와 친한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권 씨의 조카는 어떤 조건으로 이 돈을 받게 된 것일까? 권 씨를 불러 조사하면 자금 흐름이 파악될 터였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때 수사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유력 용의자인 권 씨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 씨는 운영하던 식당도 다른 교민에게 매각하고 전기요금조차 납부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공들인 수사가 물거품이 될 위기. 하지만 경찰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권 씨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검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경찰이 특정 범죄 혐의로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시키거나 인터폴에 적색 수별 명령을 하면은 이걸로 피의자 정보를 받은 필리핀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 명목으로 추방하면 그때 검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로 권 씨는 결국 불법 체류 명목으로 추방됐고 한국 경찰은 권 씨를 체포해 무사히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금 흐름과 사건의 진실에 대해 권 씨를 조사하던 도중 권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초반에 한 1년 정도는 큰 성과가 없다가 갑자기 또 살인 용의자라면서 한 명을 이제 데려왔는데
일단 뭐 차량 오토바이부터 달라가지고 좀 잘 안 맞네요. 저희가 뭐 필리핀에서 벌어진 예전에 그 G타오의 한 호실에서 한국인이 죽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경찰 매수가 굉장히 쉽다, 치안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력은 어떤가요? 왜 한국의 코리안 데스크가 거기 나가 있을까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네, 워낙 그 한국인 대상 범죄도 많고 한국인들이 필리핀 경찰한테 무엇인가 수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뒷돈을 요구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셋업 범죄 같은 거 일종의 그 함정해가 범죄를 해서 우리가 뭐 국제수사 같은 맞죠? 국제수사 같은 거 네, 그런 형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외교적인 문제 있고 그건 저기 필리핀에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압박을 좀 하면은 범인은 잡아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필리핀 경찰이 지나가는 뭐 동네 양아치 하나 해갖고 선수라고 하니 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살인범을 인정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잡았다고 해서 바로 뭐 처벌이 된 게 아니죠. 네. 또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러다 보면 뭐 아닌갑다 하면 그러니까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필리핀 경찰이 이렇게 네. 선수를 수배하는 경우는 여러 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그 수사와 재판 과정을 타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동력을 잃고 왜냐하면 또 해다 보면 네. 우리가 잘못 알았다. 네. 그렇게 뭐라 그래요. 이런 방식들은 흔하게. 근데 이게 너무 허술하죠. 네. 왜? 그것도 못 맞춘 거예요. 심지어 차량도요. 예. 네. 그럼 그거를 맞추지. 그것도 확인 안 했다는 거라고 하면 필리핀 경찰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김 씨라는 여성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평상시에 이제 금전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주변인에게 심지어 원한을 이제 드러내는 이야기도 자주 할 정도로 뭔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였습니다. 젊은 남자였고요. 근데 어쨌든 교사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2,400만 원, 그다음에 감정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네. 필리핀에서 사업한다고 투자에 뭐 하다가 뭐 해다가 뭐 잘못되면은 튀고 막 이런. 박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말씀드린 건 아니라 네. 박 씨가 가지고 있던 호텔 뭐 이런 사업에 김 씨가 투자를 했는데 김 씨가 큰 손해를 보았거나 네.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김 씨가 박 씨한테 감정이 안 좋았던. 네. 내가 저 새끼 좀 죽여버릴 거야. 이걸 말하고 다녔던. 그거는 이 첩보만 수집해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거죠. 김 씨가 하필이면 또 살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알리바이이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죽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둘 다 하죠. 자기는 총을 안 쐈고. 네. 근데 알리바이는 명확하고. 왜? 옆에 있었으니까. 네. 두 가지 다 이득이 있을 수 있죠.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권 씨라는 사람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와 권 씨는 여성이고 둘 다 친했고 그다음에 권 씨의 조카한테 돈을 또 보낸 상황. 그러니까 그러면 네. 권 씨가 식당을 하면서 현지인을 좀 알게 됐고 그 현지인의 이런 어떤 청부업자를 좀 알게 돼서 네. 거기와 이렇게 좀 컨택하게 좀 해줬다. 근데 자기 계좌로 돈을 받으면 탄론하니까 조카 계좌로 받았다.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그림을 일단 대충 좀 그려보고요. 권 씨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술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씨의 진술은 여성 김 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진술에 따르면 2015년 초 김 씨는 숨진 박 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박 씨는 투자를 해준 김 씨에게 깍듯했으나 점차 태도가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투자 이후 김 씨를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박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친하게 지내던 권 씨 자신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는 김 씨.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아니면 5억을 줄게. 권 씨는 당시 필리핀 킬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던 필리핀 사람 A에게 믿을 만한 킬러 한 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고 권 씨는 김 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2,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완료 시 대가로 1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필리핀인 A는 권 씨에게 킬러가 내일 박 씨를 살해할 거야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 씨는 또 이 말을 여성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살해를 순차적으로 교사한 상황.
하지만 법정에선 김 씨와 권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돈 심부름의 일부 가담한 적은 있는데 킬러를 알아봐주고 그런 식으로 살인을 교사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킬러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제가 왜 박 씨를 살해해달라고 합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 혐의만 인정하거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두 사람. 하지만 주변의 증언은 두 사람의 진술에 의혹을 갖게 했습니다. 특히 2,400만 원을 받은 권 씨의 조카 이 씨가 재판의 첫 증인으로 나오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저랑 통화하면서 김 씨가 킬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장사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핀잔을 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모가 박 씨가 사망했다면서 김 씨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네가 좀 알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이모 권 씨의 부탁으로 김 씨를 만났다는 조카 이 씨. 이에 대해 김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이 권 씨에게 사업 자금을 빚진 게 있었고 이에 대해 권 씨가 중내 산해하니 일단 2,500만 원을 3회에 걸쳐 권 씨에게 보내주라고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카 이 씨를 통해 사업 자금을 돌려줬다는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여겨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교사 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와 권 씨의 진술에 의문을 갖게 된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 사장님 살해되기 전날에 권 씨한테 내일 부동산에서 박 사장님 살해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박 사장님이 살해당한 날에 권 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 킬러 가족들하고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 킬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6, 7명 식당으로 왔습니다. 킬러에게 교사를 한 적이 없다는 권 씨가 킬러로 추정되는 사람의 가족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가, 투자를 했던 5억 원을 투자했던 김 씨가 있고요. 김 씨의 친한 지인이라는 권 씨가 있고요. 권 씨의 조카 이제 이 씨가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권 씨가 주장하는 상황들이 있고 김 씨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요. 각자의 어떤 주장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주장 자체는 말하자면은 권 씨는 뭔가 내가 계좌는 털렸으니까 네. 계좌는 노출됐으니까 돈 심부름을 했다. 근데 킬러 그런 건 아니다. 김 씨도 요청 자체가 없었다. 왜 내가 박 씨를 살해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없다. 네. 근데 문제는 돈이 넘어간 건 맞아요. 네. 그죠? 김 씨에게서 권 씨의 조카 이 씨한테 돈이 넘어갔는데 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김 씨와 권 씨는 사업자금 빚진 게 있어서 그래서 보내줬다. 그런데 그럼 자기 계좌로 보내야지. 네. 조카 이 씨는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네. 이 두 사람의 진술이 틀어지게 돼. 진술의 그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씨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네. 말하자면 자기가 계좌만 빌려준 거잖아요. 오히려 이 씨의 진술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고 권 씨와 김 씨는 이해관계 있으니까 신빙성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돈이 넘어간 건 맞으니까 네. 당연히 이 씨의 말이 그러면 결국은 그럼 이 청부 자금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 이 씨의 말에 따르면 이모가 킬러를 알아봐 달라라고 이제 김 씨한테 부탁을 받았다. 어쨌든 그래서 조카한테 요청을 한 거고 조카 통장으로 2,500만 원이 꽂힌 거고요. 이게 조금 더 팩트에 가까운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권 씨는 여기서 한 발 빼기 위해서 돈만 보냈고 킬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김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왜 살인 지시를 하느냐. 그거는 그냥 갚은 돈이다라고 이제 나온 증거에 맞춰서 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그렇죠. 상황들을 뺀 거 아니에요. 돈은 넘어갔으니까 네. 돈 안 넘어갔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럼 실제로 돈을 넘겨줄 이유가 있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부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둘 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너무 막무가내로 이게 뭐 살인이 알려지면 분명히 뭔가 증인이나 목격자들이나 뭐 이게 안 알려질수록 좋은데 뭐 누굴 죽이겠다. 내가 제일 죽이고 말 거야. 죽일 사람 알아봐줘. 이렇게 주변에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점들이 좀 처음엔 죽일 생각까지 없었겠죠. 네. 그렇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분하고 막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분함을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감정이 노출된 거고 막 떠벌린 것은 그 전 살인을 생각하기 전 진심으로 각오하기 전. 그렇지 네. 하기 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네.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무슨 최근에 이제 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뭐 킬러 가족하고 식사를 불러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면이 굉장히 이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불러서 밥을 먹고 이러나요? 아마도 A라고 하는 필리핀인 네. 그 사람은 브로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부업자를 하는 브로커고 그다음에 B가 아마도 그런 어떤 걸 전해 들은 사람 같아요. 실제로 이제 총을 쏜 네. 사람한테 이 뭘 좀 이제 먹인 거잖아요. 기름칠을 인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살해는 이루어질 상황에서 네. 무엇인가 확인을 좀 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 근데 킬러로 추정되는 6, 7명이라고 하는 거는 잘 확인을 못 하겠어요. 이 부분은 명확치가 않아요. 진짜 그게 6명, 7명이 킬러인지 네. 아니면 한 사람이 킬러고 다른 사람은 가족인데 얻어먹으러 온 건지 네. 요거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이제 사망. 그렇죠. 그럼 그건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숨진 박 씨 살해를 공모한 김 씨와 권 씨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고요. 법정에서 각자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살해 현장에 있던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킬러는 까만 피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목격자 역시 킬러는 피부가 하얗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킬러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이라서 그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권 씨도 이에 대한 진술이 뚜렷하게 하지 않았고요. 현지인 범인을 검거하기도 한국으로 송환하기도 어렵고요. 한번 잠적하면은 잡기가 힘듭니다. 살인을 교사한 정황은 파악됐지만 문제는 살인을 누가 했느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킬러가 잡히기는커녕 특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범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 한 교사범부터 거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범부터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킬러를 특정하지 않으면 범행을 수락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있지만 살인을 한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원한 관계가 많았으니 제3자가 범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필리핀 사회에서 피해자 박 씨에게 원한 품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에 불과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와 권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돈의 행방에 주목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100만 페소에 이르는 현금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대한민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는 반출이 불가한 액수의 돈인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엔 신빙성이 없다. 검찰은 김 씨와 권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김 씨에겐 22년, 권 씨에겐 19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살해 전날 살인 무의 계획이 전달됐고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킬러가 사전에 권 씨 식당으로 찾아왔고 그때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이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보면 피해자는 현지인이 고용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살인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살인교사로 구형을 내린 1심과 2심의 판단. 김 씨와 권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앞서서 필리핀에서 벌어진 그 특징적인 면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가격이 매겨져 있어가지고 네. 네, 논란이 좀 됐어요. 청부살인의 가격이 정해져 있다. 근데 필리핀에서는 네, 워낙 그런 어떤 암묵가 조직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 가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있나 봐요. 이거를 뭐 완전히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로 이렇게 청부살인이 흔하다. 네. 쉽게 구할 수 있다. 치안이 불안하다.
그것까지는 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받은 게 가격이 안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명 명망가가 270만 원 우리 돈으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 그리고 현지인에 따르면은 또 더 저가로 예를 들어서 27만 원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만 원에 나서는 현지인도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한국에 좀 나가지고 이게 너무 말 그대로 저가 이런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필리핀이 워낙 가난하고 또 도망갈 곳도 많아요. 네. 치안이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데가 훨씬 많아요. 자, 이 변호인단의 말대로 이게 그러니까 쏜 사람이 없는데 돈을 그 사람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살인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살인자가 특정되지 않은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 없는 살인 사건도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잖아요. 네. 시체 없는 사건이면은 성립 안 되냐? 아니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 특정됐죠. 문변을 못 잡았을 뿐이죠. 네. 근데 보니까 살인의 동기는 있어. 총부살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지도 특정이 됐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대가가 오갔어. 그러니까 그 과정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실행자만 못 잡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재판부의 판단이고 직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죽인 사람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증거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게 아마 판례가 이런 형태 같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의 형량이 좀 더 높았습니다. 이건 18, 네. 반성하지 않으니까. 재판 과정 중에 예. 그러니까 18년, 12년을 구형했는데 네. 저기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판사들은 괘씸죄. 반성하지 않네. 네. 만약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 여기서 다소 몇 년 깎이는 네. 우리나라의 재판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괘씸죄를 돌려서 좀 우아하게 표현하면 반성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재범의 예. 위험성이 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죽인 거는 누가 봐도 확실한데 네.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반성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기묘한 일이야.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자네 크라임이라는 채널 아나? 그 훌륭한 채널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거기 PD는 뭐 쏘쏘. 그래도 프로파일러는 very good, excellent 하더군. 굉장히 가짜 뉴스 같은데요? no. 그런데 그 훌륭한 채널 시청자를 보니 구독을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안 돼. 구독을 하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PD에 바로바로 뜰 텐데. 이거 참. 훌륭한 프로파일링 다 놓치시겠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프로그램의 유지와 성장에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제발.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 권 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살인 교사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김 씨가 권 씨에게 킬러를 구해달라 요청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박 씨 사망 전후로 김 씨가 권 씨에게 돈을 보내는 등의 상황을 종합할 때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직접 증거의 여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부분도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 정도 선에서는 단 동기가 명확하다. 그리고 관련된 자금이 이동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조금 뭐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행자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사실 외국에서 실행자가 못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그러면 뭐 이게 못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가 생기는 건데 저는 사실 이 판례는 뭐 충분히 이 대법원에서 심리가 됐다고 봐요. 형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교사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접 행한 사람을 못 잡았던 뭐 이런 뭐 부담 같은 게 좀 작용을 했을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 씨가 네. 돈을 띄어먹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기를 제공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피해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비난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법관들은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전혀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마적으로 누굴 죽인 것이냐 네. 어떤 감정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네. 분명히 5억이라는 돈을 안 주는데 이리저리 빼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채무의 형식의 의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범인, 그러니까 살인 교사범들의 동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지 않고 진짜 어떤 진짜 무고한 사람을 저보다 교사했다고 하면 이거보다 사실은 적어도 10년은 더 하겠죠. 말 그대로 필리핀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어떤 위험한 국가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재외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살인을 하고 간다. 싼 가격에. 필리핀, 인도 이런 가격이 있으니까 한국에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하고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 얘기로 느끼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괴담 같은 소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걱정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뭐 필리핀에 누가 들어와서 죽이고 사라졌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는 없는 상황처럼. 네. 실제로 사례도 그냥 괴담만 많았죠. 네. 그게 이제 마스터란 영화나 뭐 국제수사 같은 형태 영화의 미디어 영향이 많이 커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와서 하지 않느냐. 실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냐라고 네. 하는데 아니 그냥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면은 네. 여러 제한 요건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폭력배들은 들어오는데 살인범까지 그렇게 전문적인 애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다만 조심을 하셔야죠. 누군가 이제 모욕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돈을 함부로 한다라는 이유로 얼마 전까지 웃고 지냈던 그리고 동향의 사람을 교사로 살해한 사건. 사실 이제 뭐 감정이나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은 동기가 되지만 머나먼 타국당에서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